안녕하세요. 최종원입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도 초대를 받아서 G7 회의에 참석하게 됐습니다. 국뽕 한 사발 들이키시고요. 시작 전에 하단에 있는 구독과 따봉 버튼 눌러주시고 과연 이 부분이 국내 증시로 어떻게 연결이 될 것인지 중국의 반발이 실제로 일어날 것인지 확인해 보도록 합시다. 그럼 시작합니다. G7 회의는 확정이 됐습니다. 한국 쪽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참석하겠다라고 응했기 때문에 이건 변함없는 사실인 거고 그 전 상황을 놓고 보게 되면은 중국도 최근에 한국한테 중국 편에 서달라고 국가보안법 관련해가지고 러브콜을 보냈죠. 우리 편에 서달라고 했었고 미국의 트럼프 역시도 중국하고 선 그으라는 무언의 압박을 보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갈팡질팡하는 모습, 중도를 잘 지키는 포지션 요걸로 해가지고 잘 빠져나갔습니다. 근데 이번에 G7에 참석하게 되면은 살짝 트럼프 쪽으로 기울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왜냐? 그 자리에 참석하게 되면은 트럼프가 분명히 회피가 불가능한 질문을 할 것이라는 거죠. 중국에 대해서 국가보안법에 대해서 질문할 수도 있는 돌발 질문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조금 우려가 된다라는 겁니다. 청와대 쪽에서는 일단은 중국의 반발 우려는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시에서는 그렇게 보지 않을 거라고 봐요. 왜? 우리 한국 증시나 해외 증시나 기대기들은 다 항상 우려와 불확실성을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아님 말고의 태도로 일단은 던지고 보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쪽에서 아니라고 일단 확실하게 못을 박아도 증시에서는 긴장감으로 나타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 그럼 어디에서 가장 영향을 받을까요? 증시 전체만 보고 봤을 때에는 최근 증시가 이제 미중 무역 갈등 우려에도 불구하고 계속 상승하고 있는 것을 보면은 증시 전반적으로는 타격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타격이 있어도 조정 시 매수 기회라는 관점 하에서 엄청난 유동성이 쏟아지게 될 것이고 오히려 하락에서 더 많은 매수세가 몰리면서 증시 상승이 조금 더 탄력적으로 움직이게 되는 그런 흐름도 예상이 되는데 그냥 다 건너뛰고서 본론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화장품 쪽으로 직결되게 된다라는 거. 청와대 쪽이 아무리 이렇게 말을 한들 그래도 반응은 나온다라는 거. 한미 정상 통화에서 중국과 관련된 언급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나올 수 있는 이유는 상대가 트럼프기 때문에 트럼프와의 이제 만담에서 피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상황이 좀 재밌게 됐네요. 왜냐 지금 한일 간의 제소도 있고요. 화이트리스트 제외권이죠. 무역전쟁권이 있고 그리고 중국과 미국과 중국의 마찰도 있기 때문에 이번에 화장품 쪽은 등도 터지고 배도 터지게 생겼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중국이 G7 참석해가지고 트럼프의 질문에 좀 부정적으로 답을 한다라고 하면은 중국의 심기를 거슬릴 만한 답을 내놓는다라고 하면은 당연히 화장품 쪽은 어떻게 되겠어요? 기존에 하반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시진핑 방한 이슈도 방한 모멘텀이라고 해야 되죠. 모멘텀도 축소가 되게 되겠고 그리고 사드 보복 해제나 한한령 해제 쪽도 축소가 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게 1차는 화장품이고 그 다음이 엔터입니다. 어차피 게임은 상황이 바뀐 게 없기 때문에 3순위로 타격을 받는다라고 하지만 사실상 셋 다 또이또이로 해가지고 타격을 받는 거죠. 화장품 중에서도 가장 좀 무서운 거는 한국 콜마입니다. 지금 일본에서 화이트리스트 제외권 철회 쪽으로 답을 안 줬기 때문에 불매 운동에 대한 심리가 다시 한번 살아날 타이밍이라는 거예요. 이 부분도 감안하셔서 이제 한국 콜마 같은 거 불매 운동 대상은 살짝 좀 간당간당하다라는 것으로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화장품 이름이 들어간 것 중에는 당연히 뭐겠어요. 한국 화장품 제조가 있고 그리고 대표 종목 아모레퍼시픽이 있잖아요. 근데 아모레퍼시픽까지 논하기는 좀 그렇고요. 아모레퍼시픽은 기존의 화장품 차트랑 화장품주들의 차트랑 조금 살짝 다르니까 화장품자 들어간 대표 종목 한국 화장품으로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차트는 대부분의 화장품주 차트와 비슷하니까
요걸 기준으로 해서 그냥 설명을 해드릴게요. 요 자리에서 중국의 반발을 살 만한 내용이 없다라고 하면은 이 자리가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의 반발을 살 만한, 중국의 심기를 건드릴 만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면은 잘해야 본전인 거죠. 잘해야 본전 수준으로 간다라고 하면은 이 박스권 유지가 되는 것이고, 만약에 중국의 심기를 건드렸다라고 하면은 큰 박스권으로 이어진다라는 거. 물론 이 전저점까지는 가진 않겠지만, 이 전저점은 역사적인 자리잖아요. 어마어마한 경제 위기로 해서 나타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 위치까지는 솔직히 너무 오바고요. 그 전자리까지 12,000원 라인까지도 터치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짧게 한번 찍고서 바로 반등하는 흐름도 예상해 볼 수가 있어요. 왜? G7 회의는 짧고, 그리고 방한 이슈는 길기 때문에 전략 후광이라고 해야겠네요. 요 정도로 해서 봐주시면 되겠고, 요 위기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요 짧은 단기 고비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상황은 긍정적으로 흘러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 최근에 G드래곤이 이제 중국에서 광고를 따냈죠. GD가요. 요것도 있고, 그리고 오늘 방금 나온 뉴스인데, 지니뮤직이 최근에 중국에서 텐센트에 음원을 공급한다라는 소식이 있었기 때문에 사드 보복 해제, 한한령 해제 시에 이제 더 탄력을 받을 수 있다라는 쪽으로 가능성이 실리고 있고, 자리도 하필 또 고가놀이 하는 사람들이 딱 좋아할 만한, 돌파 매매 좋아할 만한 사람들이 좋아하는 차트가 나왔어요. 그리고서 이제 큐브 엔터 역시도 이제 중국 쪽에서 사업 진행한다라는 내용 때문에 중국의 왕이언 뮤직과 K-팝 음원을 공급한다라는 쪽으로, 독점 공급한다라는 쪽으로 이제 호재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사드 보복 해제 시, 한한령 해제 시 이제 한류가 다시 한번 살아날 때, K-팝이 다시 한번 중국을 강타할 때 이제 큐브 엔터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터주 중에서 조금 더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해 둔 거죠. 지금 당장 달려나가겠다는 게 아니라 더 큰 그림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 과정이다.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자라고 하면은, 중국이 과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지 모르겠어요. 중국이 이런 얘기도 있죠. 땅은 컨대 알맹이가 작아서, 이제 속이 좁아서 대륙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렇고, 속이 좁아서 소국이라고 부르자니 땅은 크고, 그래서 중국이 됐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지나가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정도. 더 간단하게 요약하면은 등치만 큰 쫌팽이인 거죠. 등치만 큰 쫌팽이가 이번엔 어떻게 반응할 건지, 실제로 없다라고 한들 증시에서는 우려감과 불확실성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 기회를 살려서 한 번 더 두들겨 팰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 고비만 지나간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살아날 사드 보복 해제, 그리고 한한령 해제, 그리고 시진핑의 방한 기대감, 요거를 보도록 합시다. 여기까지고요. 진행할 계획은 있습니다. 요 고비만 지나가고 나면은 재밌어질 것 같아요. 제가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에서 한번 진행해 볼 생각이니까 하단에 있는 링크, 댓글에 있는 링크, 영상 끝나고 나오는 아이콘 타고서 들어오시면 됩니다.